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류명입니다. 2022년 10월 24일 월요일 선투현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지난주에는 코스피가 올랐고요. 금리와 환율도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하락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지지 않는 킹 달러 시대에 연말께 환율 1,500원을 뚫을 수가 있다는 기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중 PB들의 원달러 환율 전망을 보면요. 지금, 1,500원이 올해 말에, 돌파가 될 수가 있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1,500을 유지를 해도 내년 하반기에는, 1,400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평균도 1,441에서 1,408, 1,345로, 이렇게 하락하고요. 하단도 1390에서 1370, 1280으로 하락으로 보는 그런 시각입니다. 자, 올해 말 환율을 1500으로 보고 있지만 그 후로는 하락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자, 은행 PB들의 환율 전망입니다. 1400원은 심리적인 저항선인데요. 이것도 무너질 수가 있고 연말에는 1,500원을 뚫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자, 연말을 정점으로 환율도 안정이 되고 금리도 안정이 되고 주가도 안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과 중국의 전쟁에 그런 위험은 있습니다. 자, 주택시장이 침체 늪에 빠졌지만 똘똘한 토지에는 돈이 몰린다는 기사인데요. 자, 도로도 없는 외딴섬 맹지 2억에 팔렸다고 합니다. 41명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자, 금리 인상기에, 땅 투자, 늘어나고 있는데, 보통, 인터체인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근처에, 땅에 많은 관심이 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특히 원산면 SK 하이닉스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 원산면 IC 인근의 토지는 미래가 밝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서 캡처를 해 보았는데요. 자, 서울부터 세종까지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지어집니다. 2022년 말까지 올해 말까지 안성까지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2024년 말까지 세종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삼 IC 인근이라든지 안성의 토지의 미래가 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잠실 대장주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의 비명 최대 7억 5천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 기사를 읽어보면요. 요즘에 거래가 급감한 거래 빙하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계로 잡기가 어렵지만 잠실에는 세대수가 많은 그런 아파트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 거래 통계로 부동산 하락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말에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호갱노노에서 우리나라에서 최대 아파트 단지인 가락동 헬리오시티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헬리오시티는 세대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세대수인 33평형을 한번 보았습니다. 자, 매매 그래프 상으로 보면은 2021년 가을 정도에 최고점을 찍고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그 금리 앞에는 장사가 없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거래 내역을 보면은 최근에 10월 16일에 17억 8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5층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5층이라고 하면은 보통 로얄층과 저층의 부동산 가격 차이는 10에서 20% 정도가 납니다. 뷰가 좋다고 하면 그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그 전 거래는 직거래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가 없고요. 8월 26일 날에는 한 23층이 22억 정도에 거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1년도 10월 2일과 21년도 9월 27일에는 똑같이 29층과 30층 아주 고층이죠. 이 고층이 23억 8천에 거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 거래는 저층 거래이고 최고점이 23억 8천이므로 최근의 거래를 고층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21억에서 22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21억에서 22억을 23억 8천과 비교를 한다면 고점 대비 10% 정도의 가격 하락이 있습니다. 자, 고금리 시대에 이 정도면은 굉장히 선방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금리는 연말에 고점을 찍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 자, 그동안 주식, 채권, 코인에 비해서 부동산은 가격을 잘 방어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자, 채권시장 불길 더 번질라 정부 50조 플러스 알파를 투입했습니다. 자, 강원도의 그 레고랜드가 지금 자금 경색이 되어서 굉장히 큰 사태로 불거질 그럴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정부에서 50조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자, 50조를 풀 거면은 왜 금리를 올리는지 참으로 한심한데요. 자, 한국은 더 이상 금리를 올려서는 안 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줄도산이 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절대 권력 시진핑을 뒤따르는 6명입니다. 네. 자, 중국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요. 시장 경제를 따르지 않고 공동 부유의 공산당식 경제 정책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국에는 호재로 보여집니다. 자, 종부세 불복 급증하고 있는데요. 현실로 닥친 문정부의 보유세 폭탄, 조세 저항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자, 종부세는 위헌이고요. 이중과세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가 없는 종부세는 악법이고 이 악법은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자, 주요 관악단체 인구 증감인데요. 자, 서울은 인구가 감소를 하고 인천은 유지가 되고요. 경기가 인구가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경기도에서도 화성시 동탄이 되겠죠. 이쪽의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화성의 인구 증가 1위는 반도체 산업과 관련이 높습니다. 일자리가 증가하면 인구가 늘고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자, 좋은 물건 헐값에 쏟아진다. 내년 초중반 경매 시장에 주목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양질의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자, 경매는 이렇게 지금처럼 부동산 하락기에 해야 하는 것이고요. 현재는 경매에 좋은 기회로 보여집니다. 자, 역대급 이주비의 초호화 설계 한남 2구역 파격 수주전인데요. 자,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한남 2구역을 수주를 따기 위해서 크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롯데건설은 스카이 라운지를 만든다고 하고요. 대우건설은 탑층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스카이 브릿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규모와 창의성에서 대우건설의 스카이 브릿지가 압도적으로 우월합니다. 대우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집값 하락에 불러온 깡통 전세에 서울 빌라를 덮친다는 기사인데요. 자, 매매 수요는 없고 전월세 수요만 있어서 생긴 일입니다. 자, 다주택자 취득세와 종부세가 없다면 투자가 늘어서 빌라의 임대가가 낮아졌을 것입니다. 결국 다주택자가 감소하니 임대가가 상승하는데 무주택자는 다주택자가 사라져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식이 낮은 것이 그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자, 내년 금리가 떨어져도 집값 상승 반전은 어렵다는 매부리 TV의 기사입니다. 자, 한문도 교수, 한성환 소장, 대표적인 하락론자들인데요.
자, 금리가 오르면 수요가 감소합니다. 하지만 공급이 없던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리면 집값은 상승 반전할 것입니다. 두 분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종부세 불복, 심판 청구 3,800건 최다, 야당 세액 완화만 반대할 것인가? 자, 국민을 제1로 생각을 한다면 야당은 세금 완화에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의 이익만을 우선한다면 국민의 이익을 2순위에 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 10월 24일 월요일 현투연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